알면 할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하몽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주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이제 다들 자기소개도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입에 달라붙어가지고. 네, 지금 오늘도 3명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희 PD님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날도 생기는구나. 그러니까요. 한 번씩. 오늘 마음껏 놀리세요. 놀리고 싶으시죠 지금? 곧 얼굴이 빨개져서 들어올 거잖아요. 많이 당하셨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늦었습니다. 아 진짜? 네, 맞아. 얘기하는 순간 짜란. 여기까지 들린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마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변하는 게 진짜 없네요. 근데 일상이라는 똑같죠. 게. 대학교 지금 방학 한참 하고 있을 때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또 뭐 대학원 준비하니까 음. 한다는 게 그리 특별하게 뭐 없고 책 좀 보고 사실 뭐 새로운 글들을 좀 쓰는 작업들 면에서는 좀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밖에 뭐 되게 특별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잘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녹음하기 전에 네. 저희가 저녁에 녹음하잖아요. 네. 제가 롯데월드 갔다 왔어요 지금. 아, 부지런하다. 오늘 오늘이요? 네, 오늘이요. 오.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중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대학생이 진짜 많더라고요. 지금 한창 그건 것 같아. 성수기. 네, 게다가 또 뭐 교복을 입고 오면 할인을 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나 봐요. 입었어요? 맞아. 아, 전 안 입었죠. 교복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교복도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리얼한 거 빌려줘요. 네. 진짜요?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대학생이 모였나 봐요. 근데 서로 다 다른 교복을 다른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보고 왔네요. 약간 심리적 시즌인가 보다. 왜냐면 저도 갈 계획을 한번 하고 있었거든요. 뭘 하고 있었다고요? 저기 놀이동산에. 네, 롯데월드 갈 계획을 스터디에서 음. 그 가자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여름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지금 한참 이제 휴가 시즌이 오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 휴가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사실 여름 휴가 계획은 아니고 전 9월에 프랑스 갈 생각이어서 얼마나 가세요? 저 한 열흘 좀 넘게. 그럼 이거 빠지는 거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안 나. 그러니까 휴가를 갖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프랑스를 10일 가는 거에 가장 우선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게 지식선 녹음에 불참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 지난번에 사실 듣긴 했잖아요. 그 프랑스 휴가를 위해서 불어를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맞아요. 들었고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럼 우리 방송 잘하면 2번 빠지실 수도 있겠다. 더한데?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무슨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여름 휴가. 그냥 저는 사실 전혀 계획이 없어요. 저야 뭐 계속 휴가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게 네. 학생 때는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여름 휴가를 짰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이제 발제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오늘 주제를 휴가로 잡아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과 휴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휴식 같은 것도 포함하나요? 네, 휴식을 가는 기간이 휴가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때는 아마 한참 더 더워져서 휴가 시즌이 될 텐데, 그래서 휴가 가는 길에 이 방송을 틀어놓고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주제가 늘 알면 알수록 좋다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사실 오늘은 이제 내 패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들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휴가 가는 즐거운 길에 다 같이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 혼자 일할 때 들을 수도 듣는 게 있고. 아니고. 뭔가 내가 조수석에 탔는데 운전석에 탄 사람이 이거 틀어놓으면 좀 짜증날 것 같아. 짜증 날려나? 뭔가 이렇게 신나는 노래 들어야 노래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지 노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나에게 휴가란 뭔지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하면서 그 휴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휴가가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하몽님이 태풍 몰고 가실 거니까 청취자분들은 맑은 그쵸. 하늘 바라보면서 게이득. 갈 수 있을 겁니다.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잠깐 아까 휴식을 가는 기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보기도 했지만 일단 휴가가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국어사전에 직장, 학교, 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일,
또는 그런 결을이라고 말합니다. 뭐 학생들은 공부가 일일 거고 이런 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결을. 휴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휴가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뭔지를 알아야 그거부터 도망치는 이제 휴가도 뭔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야 더 잘 쉴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먼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극단적으로 나눴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는데 한쪽은 덕업일치.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일로 한다. 또 이제 이 배경에는 사람들은 정말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일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고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걸 즐긴다. 그래서 뭐 성취 뭐 이런 게 더 잘 어울리는 단어이고 그 반대쪽 극단에 있는 단어는 워라밸인 것 같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해가지고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사람들, 고용 관계에서 계약된 시간에만 최선을 딱 다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일을 통해서 번 돈으로 내 삶을 즐긴다. 그렇죠? 그래서 안정감, 그러니까 내 생활이 잘 유지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덕업일치 그리고 워라밸 둘 중에 굳이 하나를 따지자면 나는 어떤 쪽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중요시? 네. 내 몸에 더 맞는다고 해야 되나? 저는 저번에도 녹음 때 종종 얘기했지만 직장은 돈 벌려고 가는 곳이다. 그렇죠. 종종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워라밸. 근데 덕업일치라는 것도 사실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된다는 거. 근데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건 좋아하는 건 바뀌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하지만 직장은 뭔가 꾸준히 하기 싫어도 먹고 살기 위해선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좋아하는 게 잘하고 싶은 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뭐 항상 즐겁진 않지만 계속 하고 싶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런 걸 덕업일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덕질하는 거에 그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건 또 달리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프로게이머를 지망하던 사람을 알고 있는데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 뭐 게임 다들 좋아하긴 하잖아요. 뭐 열몇 시간씩 저도 뭐 옛날에 하루에 13시간씩 했었는데 근데 프로게이머 준비를 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 거로 직업을 삼기는 어렵겠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유는 뭐예요? 너무 힘들어서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실력이 점점 나아져야 되고 향상해야 되고 남을 또 이겨야 되고 컨디션 관리해야 되고 사실 뭐든 그렇지만 프로의 세계는 다르잖아요. 즐기는 것 이상으로 프로가 잘해야 된다는 건 되니까. 아무리 허드렛 일이고 단순 노동이어도 프로의 세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덕업일치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위험한 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볍게 생각할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덕업일치 쪽에 아무래도 무게가 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둘 다 하고 싶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막 어디 놀러 가고 그런 데서 큰 보상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많이 못 느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시험 기간 직전까지 막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다가 끝나고 나면 아 이제 해방이다 하면서 이렇게 보상을 주고 놀고 이런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한테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패턴?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면 일부러 괜히 더 싫어지는 경향이 공부하기가 그런 게 오히려 있는 편이었고 저는 사실 꾸준히 그냥 공부를 하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구나. 공부라기보다는 생각을 거의 쉬지 않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 이제 잘 때까지 네네. 누구를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서 논다든지 이러지 않는 혼자 있는 시간에는 사실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들이 제가 뭐 나중에 글을 읽는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할 때 다 반영이 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되게 재밌어요. 저는 재밌고 사실 되게 전율적인 순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다 보니까 예, 이게 맞는데 근데 아까 범례님 말씀해 주신 게 맞은 게 이게 어느 선을 이제 넘어서 계속 가다 보면 내가 공부하고 싶지 않은 분야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술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제 노동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감내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그럼 감내하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재밌게
생각을 하는 분야여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싫어진다예요? 아니면은 저 사명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할 때는 알려고 공부를 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덕업으로만 막 이제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덕질 수준으로만 계속 하는 거였으면 여기, 그러니까 사실상 정신 승리하려고 공부한 셈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진짜 알려고 공부했다라는 내 뭐라고 할까요? 자부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알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읽어둘 필요가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 또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방향이 좀 더 이해가 깊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감내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이 사실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을 잘 감내하면. 아느님은요? 저는 이게 뭐 덕업일치 그리고 워라벨로 양극화 해주셨지만 네. 저는 그거 두 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직업을 갖던 아니면 덕에 만족하는 일을 갖던 네. 자기가 싫어하지 않는 일을 해야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덕업일치 돼서 너무 번아웃돼서 뛰쳐나오신 분들은 그 덕질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그 덕을 업으로 삼음으로써 다시 딸려왔던 생각하지 못했던 외부 요인들 때문에 뛰쳐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미술 계열, 이제 졸업해가지고 미술 계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뛰쳐나오는 이유가 박봉 혹은 말도 안 되는 밸런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워크 앤 라이프. 그 워크 거죠 그분들은. 그게 싫어서 뛰쳐나오는 거지 그림 그리는 게 싫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림도 싫어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서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 생각난다. 그러니까 제 말은 선생님을 되게 하고 싶었던 분인데 엄청 하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잡무가 반 이상이라서 그게 너무 피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대면하는 거. 그쵸, 그게 또 되게 사람 힘들다. 상대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는 포기하고. 그 청소년들에게 직업관 교육을 할 때 하고 네. 싶은 거를 해라, 좋아하는 걸 해라 하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이유로 사실 동의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 휴가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 직업관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견딜 만한 수준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죄송해요. 명언이다 약간.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피지컬이 좋지 않아요. 몸의 피지컬이 좋지 않은데 만약 제가 막 건물 짓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건물 짓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 그걸 절대 못 견딜 거예요. 근데 건물 짓는 게 뭐 물리적으로 뭐 벽돌을 쌓는 일만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네. 뭐 설계를 하거나 뭐 그죠 머리로 네, 지을 네. 수 있죠.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든 건 이제 현장 일. 아. 네, 꼭 뭐 무거운 걸 안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건설업은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체력이 필요한 일. 제가 아무리 높은 건물을 좋아하고 막 건물을 막 꿰고 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영재였다고 하더라도 제가 견딜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자리에만 8시간 이상을 앉아 있는데 그걸 또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앉아 있는 게 진짜 힘드신 분이 있을 맞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오셔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도 되게 좀 현실적이네. 비슷한 맥락으로 싫어하지 않는 걸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워라밸이 갖춰진 직장이던 아니면 덕업이 일치된 업이던 그 앞으로의 출근 혹은 또 일해야 되는 순간이 진짜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면은 그렇게 싫진 않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그 후자를 좀 찾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단어가 되게 극에 있는 단어인 것 같고 내가 결국에 일을 할 때는 그 중간 어딘가쯤에서 이제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까 범례님이 말씀하신 이제 뭐 아까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나요? 견딜 수 있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 네네 같은 맥락으로 안내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 적정선을 잘 찾는 거 그리고 또 세 분의 이야기를 공통으로 들어보면 이제 내가 덕업일치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동시에 따라오는 부산물들로 따라오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얼만큼이나 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세 분을 제 마음속에는 각각 한 명씩 뭔가 한쪽으로 확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토론을 붙여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다들 제 생각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다 그 적정선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또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 하몽님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아 저요? 네. 저도 결국에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고 실제 하는 거랑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일로서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무슨 일 하세요?가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약간 그게 좀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하는 행동은.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는 내가 일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집에 가서 뭐 또 공부해봐야지, 이거 찾아봐야지 이러는데 집에 오면 그래 오늘은 이만하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보낼 때가 많거든요, 시간을. 그래서 그래 그럼 오늘은 뭐 하고 놀까 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거기까지인가 보다 싶기도 하고 네, 이제 뭐 결국에는 밸런스를 찾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먼 옛날 1화 때 먼 옛날 안느님이 그 진짜 얘기를 옛날이다. 하셨었죠. 뭐라 했죠 어떤 제가? 이야기요? 그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나면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말 내내 퍼져 있고 집순이가 된다. 집순이가 됐고 나가기 싫어하고, 무려 한 18주 전 얘기긴 한데 진짜 오래됐어.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두 단어로 덕업일치와 워라벨 두 단어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을 삼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모습이 아니고 내가 일을 할 때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거냐,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한 방향으로 가려면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이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뭐 일에 초점을 맞추던 삶에 초점을 맞추면 뭐 내가 좋으면 그대로 된 거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일이든 삶이든 어떤 것에 더 시간을 할애하는가, 결국에 요게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일 또는 내 삶의 시간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아까 우리가 고민하던 것들의 근본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자원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쉴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간 관리 기법이 뽀모도르라고, 제가 이야기 한번 한 적 있나요? 언급 한번 하셨던 것 포모도로요? 같아요. 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거 햄버거 이름. 음식 이름 아니에요? 뽀모도를? 뽀모도로가? 포모도로 버거 맞아. 어디 음식이 맥도날드에 나왔던 것 같은 맞아요. 기억이 사실 있어가지고. 이게 음식에서 기반된 진짜? 단어예요. 진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신기하다. 네, 뽀모도르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간 관리 방법론으로 1980년대 후반 프란체스코 시릴로라는 분이 제안했다고 합니다. 타이머를 이용해서 25분 동안 집중해서 일을 한 다음에 5분 동안 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뽀모도르라는 단어가 이탈리아 말로 그 토마토거든요. 그래서 그 토마토 뭐 오케이. 파스타를 삶을 때라든지 뭐 어쨌든 토마토 모양으로 생긴 타이머가 있는데, 그 타이머를 이제 그 시릴로라는 분이 대학생 시절에 사용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내가 할 일을 정해요, 오늘. 그리고 뽀모도르 타이머를 맞춥니다. 보통 이게 집중하는데 25분을 쓰거든요. 그래서 25분 동안 집중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알람이 울리면은 내가 이제 뭐 한 번 했다. 그럼 뭐 발을 정자를 쓰는 거죠. 하나 긋고, 그리고 5분 동안 쉬어요. 한 3에서 5분 동안. 뭐 하면서 쉬는지는 상관없고. 근데 그 쉴 때는 내가 하는 일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노래를 듣는다거나 책상 정리를 한다거나 뭐 우리 집중하다 보면 책상 정리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걸 다 몰아서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잠을 좀 잔다던가 5분 동안 자긴 힘들긴 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서 쉽니다. 그래서 5분이 끝나면 25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의 사이클을 4번 돌렸을 때에는 이제 4번 끝나고 한 15에서 30분 정도 긴 휴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 그럼 다 합치면 쉬는 시간만 50분인데요? 네? 내 사이클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30분을 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5분씩 4번 쉬었으니까 20분에 30분을 쉬면 50분을 쉬는 건데 네. 과연 효율적인 방법인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약간 중간 강도 정도로 계속 일을
하는 경우에 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이 쉬는 게 괜찮은 효율적인 방법이냐라고 약간 법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5분 동안 되게 고강도로 집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딴 이제 부수적인 건 다 꺼놓고 그 시간에는 전력 질주하는 거죠. 몰입하는 거죠. 요거 자체를 네. 트레이닝을 해놓으면 이제 약간 평소에도 그게 효율적으로 된다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좋은 것 약간 같아. 또 심리적으로 포인트가 25분쯤 됐을 때 더 하고 싶을 거거든요. 워낙 몰입이 되어 있어서. 근데 그걸 딱 끊고 쉬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조금 더 불 붙여서 할 수 있다는 심리적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걸 그래서 몇 번 해봤는데 첫 두 번째 사이클 정도에는 25분이 짧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탄력이 받으면. 그래서 난 좀 더 해야지 하는데 그때 안 쉬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또 꼬여.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갈 때는 좀 집중력이 결국 흐려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시릴로라는 분이 이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래요. 그래서 뭐 그 시릴로 컨설팅이라는 회사까지 세워가지고 여러 기업에 이제 강연을 다니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효과를 이제 찾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 효과로는 일을 쪼갤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일이라도 작게 쪼개고 이제 하다 보면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일도 편하게 하나하나 해낼 수 있다. 뭐 여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일과 삶의 쉼의 균형이 생긴다. 뭐 이제 애초에 이제 집중하는 방식에 쉬는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만 하다 보면은 계속 집중하고 쉴 수도 있다. 뭐 이러고 한 가지 일에 내가 계획해 놓은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효과인 것 같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느낀 거는 일을 얼마나 했는지 가늠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나는 몇 사이클을 돌았구나.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더 집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처음에는 쉬는 게 쉬는 거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 5분 쉬는 동안. 근데 점점 이제 이 사이클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쉬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뭐 공부나 일을 하다 보면은 이쯤 했으면 좀 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거에 대한 고민 자체가 사라져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이걸 것 같아요. 하면 네. 약간 그러니까 30분 사이클인 거잖아요. 네. 요거를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해라. 뭐 종일 하는 거죠. 아 진짜? 네네네. 최소 트레인- 4번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사이클이 지나면은 2시간 반 정도가 지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뒤로도 계속 해라. 그러니까 그냥 트레이닝용이 아니고 이걸 일상화하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하루에 뭐 많이 할 때는 뭐 10번 모드로 넘게 하는 경우도 뭐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약간 가혹하다 근데 만약에 이 강도가 세다고 하면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방법론들 사실 고3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공부 잘 된다. 저렇게 하면 네. 공부 잘 된다. 막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생의 공부 방법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기한테 맞는 루틴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포모드르 기법이라고 해야 될지 뭐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 그걸 해보고 나한테 맞으면 이제 그걸 좀 체화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공부하거나 업무를 그래요? 할 때 뭐가 되게 있어요? 오, 남달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좀 공대생다운 표현이긴 한데 네. 여러 가지 가설을 두고 다 테스트해봤어요. 나한테 가장 오. 잘 맞는 루틴이 무엇일까? 오. 그 중에 찾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루틴을 찾아야 뭐 공부를 하든 뭐 일을 하든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은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좀 아까운데? 이게 그 정도구나. 뭐 돈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쓰던 방법인데 어쨌든 딴짓을 많이 하잖아요. 네. 사람이 또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뭐 3시간 오늘 공부해야지 하면은 4시간을 두고 도서관에 가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마음껏 놀아요. 앞에 처음- 1시간 뒤에 1시간. 아니 앞에 1시간. 한 시간. 그러면은 사실 우리 자기 전에 핸드폰 할 때도 하다 보면 잠드는 이유가 좀 재미 없어지잖아요. 1시간 정도 보다 보면 넷플릭스 드라마가 아니고서야. 그래서 1시간 정도 되면은 슬슬 이제 볼만한 게 없어져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미 보고 싶은 욕구를 다 죽여놓은 다음에 시작을 하는 그 거구나. 포모도르랑 반대로 그 5분 있잖아요. 다 그걸 봤어. 앞으로 다 땡기는 거예요. 진짜. 3시간을 연달아서 공부해요? 네, 그리고 나서 3시간을 공부해요. 그게 돼? 뭐 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뭔가 쉬고? 뭔가 잠깐 이게 흐름이 끊길 때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이건 모르겠다. 그럼 핸드폰을 뭔가 습관적으로 짚거든요. 그럼 딱 보고
아이콘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이미 다 본 거야. 웹툰도 다 봤어. 웹툰도 다 봤어. 한 시간 동안 뉴피드가 그거 없어. 그때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유, 화장실이나 가야겠다. 이러고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앉아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비슷한 거 같이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4시간을 도서관 약속을 잡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도서관이 끝나는 그러니까 제 공부가 끝나는 시간에 친구와 약속을 잡아놔요. 이거 좋은 방법 같아. 왜냐면은 보통 사람이 공부나 일이나 뭐 어떤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스스로 여러 가지 가설을 두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자기와의 약속을 못 지키는 게 가장 크더라고요. 그치. 난 3시간 공부해야지. 이게 안 되잖아 사실 마음처럼. 음. 근데 뒤에 뭔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약속이 있으면 다 못하더라도 반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감 시간 다 되면 능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아요? 맞아요. 뒤에 뭔가 압박스러운 뭔가의 다음 스케줄이 있으면 하다가 어떻게든 그럼 이거 내일 해야겠다라든지 뭔가 정리를 어쨌든 하고 끝내더라고요. 갑자기 뭐가 흐지부지 돼.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뭔가 되는 것 같아. 이게 발등에 물 떨어지는 방법이네요. 진짜. 배수진 방법으로. 그러네. 앞뒤로 몰아붙이네 아주. 뭐 공부법 유명한 거 요즘에 농담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뭐 타노스 공부법 해가지고 나는 절반만 공부한다. 귀엽네. 근데 뭐 제가 하는 방법은 뭐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법이든 집중 방법을 테스트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범인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저는 거기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는 1시간을 다 봤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또 사이클을 돌아. 그러니까 이미 다 봤는데도 그냥 나도 모르게 그거에 그 손가락 내리고 움직이는 거에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본 건데도 그냥 넘기고 뭐가 또 있지 않을까 기대감에 하는데 그게 진짜 망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다른 방법론을 찾아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효율성을 위주로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뭔가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능률적인 뭐 좀 전에 많이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포모도로 그거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또 이제 뭔가 그 관심 가는 분야가 분야다 보니까 좀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약간 노동처럼 읽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그거에서 한 걸음 약간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접합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할 때는 일부러 되게 멀리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상력이나 창의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면 걸어 다닐 때도 있고, 일부러 카페를 갈 때도 있고, 뭐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 다양한 자극들을 계속 줘요. 자극수를 다양하게 주면서 뇌를 일부러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되게 그 효율적으로 한 가지 일을 딱 하려고 할 때는 그거에 완전히 텐션이 쫙 들어가가지고 그거 위주로만 머리 뭐라고 할까요? 프레임이 딱 맞춰지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거를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거야. 생각이 고여있지 않게. 아예 그거에서 멀어지게.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다시 한번 해봤다가 그거 다시 흐렸다가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공대에선 진짜 생소한 케이스네요. 아 진짜 그러겠다. 생각해봐. 그냥 생소한데. 프로젝트 하다가 좀 쫙 풀어. 풀어서 다 잊고 막 카페 걸어 다니다가 아니 다시 근데 와서 또 어떠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할 때 그쵸, 뭐 그럴 문제가 때는, 안 풀려도 맞아요. 사실 걷는 건 저도 좀 동의해요. 사실 쉴 때 바람 앉아서 쐬- 쉬는 것보다 맞아. 걷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몸 움직이고. 그리고 뭐 좌뇌 우뇌 번갈아 써라 이런 거는 지금도 유명하지 않아요? 되나요? 이렇게 하는 건가? 일부러 다른 분야 공부를 해라 막 다른 이런 거 거. 아예 하는 거. 외국어 공부했다가 수학 공부했다 해라 뭐 이런 거. 맞아. 저는 저는 잘 되던데. 아 그래요? 그래 이게 맞는 게 있다니까 개인마다. 그리고 저는 집중력에 따라서 공부를 달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사고를 요하는 공부는 해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막노동하는 공부 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깜지 쓰거나 소리 내서 읽거나 녹음해서 듣거나 이런 쪽으로 가고, 집중력 죽으면은 사고해야 하는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체계적이네요. 약간 언어 공부에 특화돼 있나요? 그러니까 뭐 듣는다거나 깜지 쓴다거나. 맞아. 집중력이 떨어지면 수학을 그렇게 했어. 수학은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뭐라고요? 뭐라고? 여러분 근데 솔직히 국어 문제 푸는 거랑 수학 문제 푸는 거는 뇌가 달라. 쓰는 뇌가 다른 것 같아. 비이과의 한계가 아닐까요? 나는 수학 잘했는데.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맞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는 노래 들으면서 못 해요. 머리 써야 되니까. 근데 수학은 이게 뭐 단순하니까.
그 수학이 이게 공식을 외워서 이걸 이제 놓고 그냥 이제 풀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를 할 때 막노동 문제들 얘기하는 거. 그런 거 그래, 어디까지는 얘기 수능 얘기인 것 같아. 당연히 그러니까. 수험 때 얘기하는 거. 네. 지금은 안 하니까. 그런 거 풀 때는 저도 음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해준 것처럼 사고를 약간 이렇게 유연하게 해서 주도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그런 거는 안 되지.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음. 그런 게 아마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저는 음악을 듣는 이유가 좀 달라요. 공부할 때. 정말 집중하면 노래가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체크하려고 전 노래를 들어요. 어. 이것 때문에 나온 교육 그 상품이 있는 거 아시죠? 아, 우리 내가 먼저 학생 할 걸. 때. 뭐 무슨 그게 상품이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듣는 거. 요즘 MC 유행. 스퀘어? 아니 말고 이렇게 듣는 거. MC 스퀘어. 뿌그는. 그게 MC 그게 스퀘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름이 따로 있는데. 비슷한 거 비슷한 같은데 거? 그거를 더 개량한 다른 상품인가? 네, 그건 상품 이름인 것 같고 MC 스퀘어는. 아, 이런 프로그램 이름. 아이템의 어, 이름이 어, 있다고요? 어. 아. 그래서 이때 한창 유행했잖아요. 맞아. 아, 집중력 아, 진짜? 높이는 뭐 웨이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집중을 잘 되게 하는 파가 나오고 있다는 음. 사실이 자꾸 인식이 돼가지고 아, 이런 집중을 사람들은 방해. 들으면 맞아. 안 이게 사람이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아, 안 그래? 맞아. 아 근데 사실 저 MC 스퀘어 하니까 생각났는데 고3 때 그 뭐 불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한테 그 MP3에 그 아, 맞아. MC 스퀘어 음원을 따로 받아가지고 돌아다녔어요, 맞아요. 네, 그거를 받아갖고 틀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MC 스퀘어랑 음원을 틀은 거랑 뭐가 다르냐 그거에 대한 아직도 답을 몰라요 잘.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노래 좋아했어요. 집중할 때. 노래의 시작과 끝을 잘 알 수 없는 노래. 루프 같은 거. 네, 지금 최근 노래로 치면은 여자친구의 열대야란 노래가 좀 그렇거든요. 잠깐. 네, 다음 덕후. 아, 덕후 아니고 덕후 아니에요. 멤버 이름도 잘 몰라요. 아, 근데 근데 시작과 처음 끝을 들어봤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음. 노래가 시작한다는 걸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노래들이 있어요. 이게 노래가 끝나고 한 바퀴, 그러니까 한 곡 반복을 해놨을 때 이게 지금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좀 애매한 노래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템포가 비슷하고 그 패턴이 비슷하고 사비랑 버스의 차이가 크게 없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전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그냥 재즈를 들으면 되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 연주곡, 재즈 이런 거 재즈 생각해요. 너무 가사 늘어지지 없는 않아요? 탄력 있는 노래 할 땐 팍팍 EDM 들어 진짜. EDM. 노동요 이런 거 들어야 좀 아뭐 어디 밥 매는 노래. 네. 아 넘어가겠습니다. 휴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집중하는 방법을 결국에 이제 막 고안해내고 서로의 방법을 공유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아이러니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놀기 위해서 더 일 잘하는 방법을 결국에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게 조금 재밌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휴식 얘기한다 그랬는데 서로 누가 집중 잘하는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었네. 수험생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얘기하니까 다들 신나가지고 그래. 얘기 되게 많이 했네. 아니 뭐 저 재밌습니다. 원래 그래서 맨 처음에는 휴가라고 제목을 잡았다가 아 일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일을 앞에다 집어넣었어요. 일 휴가? 일과 휴가. 일과 휴가. 그럼 이제부터 휴가 얘기하나요? 네. 그래서 휴가 이제 얘기 빨리 하고 싶어요. 네, 조금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요 포인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한다 그리고 쉰다 요게 있을 때 일은 좀 결과지향적인 것 같고 쉬는 거는 좀 과정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일을 할 때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의 결과가 더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근데 쉬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쉬는 거죠. 그냥 내려놓고 그냥 그 순간순간에 쉬는 것 자체가 좋은 그걸로 인해서 뭔가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비교를 좀 해봤는데 이제 우리는 근데 쉴 때도 어느 순간 일처럼 쉬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요? 일처럼 쉬고 있거나 뭔가 쉬는 현대인들이? 것처럼 일하거나. 네. 설명을 좀 드려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막 놀잖아요. 무슨 게임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놀았잖아요. 근데 뭐 공기놀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이 물어볼 때 그럼 몇 년까지 했니? 이게 결국 결과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 그치. 게임을 해도 레벨이 몇이니? 네. 그러니까 나는 노는 건데 그냥 공기하는 거 자체를 즐기는 건데 뭐 태권도에서 뭐 시합을 했어요. 무슨 띠니? 무슨 띠니? 이겼니?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취미 생활, 노는 거 할 때도 결과에 집중되게 알게 모르게 교육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놀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다 저버리고 그냥 노는 순간 자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정확히 그래요.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좀 과장을 보태면 휴식하는 법을 까먹은 것 같아요. 좀 그런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도 되게 많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뭐라도 해야 되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 있다는 거는 추억이 쌓인다 이런 감상적이고 행복한 거 말고 뭔가 내 성장의 밑거름이 될 만한 걸 해야 된다. 경험치가 되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아. 뭔가 교훈을 찾는다거나 아니 뭐 성과를 뭔가 얻는다거나. 그래도 법률님도 뭔가 좀 릴렉스 되는 그런 걸 하실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살짝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죄책감과 자괴감이 깔려 있는 느낌. 뭐 자괴감까지는 아니긴 한데 불안함? 불안함이 좀.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쉬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 어떻게 쉬어야 잘 쉬는 건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저에게 할 것 깨달음을 주시나요? 같은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좋네요. 뭐 깨달음을 준다기보다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그러면은 그거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추억을 한번 되새겨서 내가 살면서 제일 쓸모없는 일을 했던 건 뭘까? 제일 아무런 그 결과에 상관없이 진짜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건데 뭐 내가 그냥 했던 거 재밌었으면 더 좋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지. 쓸모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일적인 측면에서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네, 결과에 뭔가 결과가 배울 유익하지 것도 않더라도 없고. 네. 근데 뭐 이런 결과도 사실 개인적인 거니까 개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꼭 성과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생각하기에 배울 것도 없고. 그쵸. 이게 제일 쓸모 없었다. 네, 아니, 남이 그러니까 보기엔 쓸모 있어 보였어도. 여기엔 남하고는 아예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쉬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더. 저 같은 경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하늘에 노을 지는 거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길 뭐 가다가도 노을 이렇게 해가 이렇게 빨갛빨갛하게 떠 있잖아요. 한 5시, 6시 뭐 이때쯤 되면. 가을이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게 쓸모 없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이런 걸 포함해서 말을 네네. 하는 너무 거죠. 주관적인 그치, 거네요.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마냥 보고 있는 걸 좋아하고 여행에 가서도 뭐 노을 지는 거, 석양 보는 거. 그래서 좀 더 이게 결국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거를 찾기 위한 행동이 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일부러 이제 뭐 전망대 같은 데 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면. 그래서 도시의 전망대를 갈 때는 꼭 노을 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하염없이 보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뭐 듣기에는 그렇게 쓸모없는 일은 아닌 것 되게 같은데. 감성적인데요? 그래요? 감성적인가요? 근데 근데 이게 릴렉스하고 약간 이런 데 네. 도움도 되고. 쉬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되게 밝았다가 점점 빨개지더니 이제 전망대에서 보면 밑에 이렇게 어스름해지면서 뭐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뜨고 뭐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러다가 딱 그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은 순간이 딱 생겨요. 그래서 와 너무 예쁘다 보면은 또 쓱 점점 검해지고 하는 그 변화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는. 네. 근데 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 이런 수준에서 진짜 그 노동의 측면에서 봤을 때 유익하지 않은 건 참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해서. 근데 저는 주로 10대 때 대부분을 게임하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을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아직도 생각나는 게 뭐 중학생 이럴 때 방학 때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10시에 집에 오는 거. PC방 가서? 네, 매일 그렇게 하는 거. 진정한 행복인데. 그냥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진짜. 왜냐면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 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있는 시간이 더 기니까요. 그리고 특정 기간에는 특정한 게임만 하는 시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세계관 안에서 사는 때가 밖에서 있는 때보다 더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게임인지. 그때쯤에 멘탈이 안전했어요? 멘탈이요? 멘탈은 안전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렇지 않지 않나요? 아니 하루 어떤 종일 멘탈? 게임에서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도 그래봤어요. 13시간씩 한 달 한 적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삶이?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고. 그렇죠. 어떻게 그래? 근데 사실 뭐 이제 슐라님은 이게 쓸데없는 자신의 추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감상적인 거긴 한데 저는 그때가 가끔 그리운 게 그렇게 뭔가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었던 때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했었던 적이 그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갖다 붙여. 근데 진짜 좀 그러니까 해도 더 하고 싶고. 지금 내가 13시간 들어가서 게임을 하라고 하면 지금 사실 하고 싶은 게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전 그때 사실 와우였는데 와우라는 게임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음. 그래서 그렇게 뭔가 앞뒤 안 가리고 불타오르던 시절이 조금 부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의 내 열정은 어디 갔을까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본 경험은 있다. 적어도 이제 그 정도는 네. 생각해볼 수 있는. 진짜 그때는 게임할 때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웠어요. 그죠. 게임할 때는 밥도 못 먹죠. 맞아, 밥도 안 먹고 집중하면. 있었어. 몸이 상하긴 상하겠다 그러면. 몸이 상해도 행복했어요. 몸이 상하는 줄 모르지 그냥. 아 슐라임 너무 든든하다. 네. 둘이 보기 좋네요. 제가 진짜 밑바닥을 깔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 제일 많이 하는 친구들 진짜요? 중에서 게임. 행복했는데. 네. 법률님이 저는 이 게임하는 거를 쓸모없는 거를 분류한 거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씀하시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은 게 왜냐면 제가 지금 뭐 미디어 계통에 관심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많이 해놓은 게 네. 지금 너무 도움이 돼서 맞아요. 다 그러면 자양분이 되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뭐 오답이에요, 오답. 오답이에요? 그래서 제 말은 사실 맨 처음에 진짜 쓸모없는 게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아까 그러니까 질문 무엇이던가 살짝 드렸는데, 다 어떤 일이든지 나한테 의미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기에 보통 네, 게임에서 요거 오랜 쓸모없다고 시간을 보내는 거를 쓸모없다고 보니까 그런 네. 측면인 것 같네요. 만약에 제가 정말 다른 일을 하게 됐다면 네. 진짜 이건 쓸모 없었다, 음. 쓰레기였다라고 생각하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 순간 행복했으면, 그러니까 전 이렇게 좀 경계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은 진짜 절대 안 한다. 다시 그 순간을 돌아갔을 더 때는 해야지. 그 시간을 삭제하고 싶다 정도가 돼야 쓸데없는 시간이지. 그렇게 행복했으면 어떻게 쓸데없는 시간이겠어요. 저거 괜찮은 아, 기준이다. 하긴 근데 저도 노을 보는 거를 응. 그 시간 다시 돌아가면 근데 또 할 거잖아요. 네, 또 할 거고 지금도 기회가 되면 또 할 건데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는 쓸모없는 게 아니네요. 응. 내 행복하니까 좋은 거구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느님은 최소한 가출 이상이 나오는 거야. 뭔가 탈선했던 것들. 궁금한데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아니면 뭐 어떤 가출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도 이거 온고잉 중인 건데 제가 없애고 싶은 습관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한 길면은 막 2시간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을 해요. 뒹굴뒹굴. 그 시간을 저는 진짜 삭제하고 싶어.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일어났을 때 자괴감이 진짜 쩔거든요. 시계 보면. 근데 돌아가면 또 할 거잖아요. 돌아가면 안 하고 싶은 거지. 안 안 하고 싶지. 물론 싶지만 내가 하게 못 되지. 하겠는 안 하는 걸 못 하겠지만 또 하게 되겠지만 어떻게든 없애고 싶은 시간들이에요. 근데 저도 매일 밤 누워서 그런 시간을 진짜 많이 갖고 그게 진짜 의미 없어서 그 시간만 다 모았어도 난 진짜 뭔가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저 밤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 밤은 약간 어차피 잘 다 놀고 시간이니까. 쉬는 건데 아침은 뭘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거. 그게 혹시 나중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바뀌진 않을까? 지금은 그거를 찾았으면 제가 만약에 음. 다시 돌아가서 지우고 싶은 시간이라고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간이 나에게 독이면 독이지 덕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 시간에서 의미를 찾지 무조건 못했다. 지우고 싶어 그 시간. 사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여쭤볼 때 뭐 세 분의 이야기가 재밌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거를 통해서 아무리 쓸모 없는 일이라도 내가 좋다면 괜찮다, 재밌다 했는데 저는 뭐 핸드폰 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매일 아침. 뭐 좀 조금 줄이시면 좋긴 하겠지만, 네. 줄여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잡다한 이야기를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언젠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사소한 이야기라도. 인스타에 좋아요 누가 눌렀는지 그런 거 보고 있는 거 뭐 의미 없지. 그래 뭐 시시덥지 않은 유머 이런 거 보고 있고. 이게 또 뭐 시간 지나고 나면 쓸모없는 그런 피드들도 많으니까. 저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사실 잠을 자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얼마 안 자시지 않아요? 얼마 안 자긴 하는데 사실 잠자는 시간이 좀 아깝지 않아요? 전혀. 근데 얼마 주무세요? 저 요즘은 5시간 50분? 근데 되게 적게 자는 편이잖아요. 그죠? 뭐 그렇죠. 직장인 평균이긴 할 텐데. 근데 이게 피곤하지 않아졌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활 패턴이 돼서 너무 적응이 되면 깨어있는 동안 뭐 졸립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늘 좀 무기력하고 잠 시간이 그쵸. 줄어서 좀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을 줄여서 뭐 지장을 받고 싶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루 24시간 중에 뭐 4분의 1이라고 해야 될까요? 6시간이면 4분의 1이 아닌가? 맞죠? 맞아요. 어쨌든 그만큼을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잠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자는 근데 시간. 잠을 잠으로써 나머지 시간을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뭔가 그래서 뭔가 6시간을 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한 4시간 만에 얻을 수 있다면
2시간이라는 시간이 나한테 더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걸 365일 어떻게 해보면 훨씬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요즘 찾아보고 있어요. 아 오늘 오바야. 우리가 좀 쉬는 게 필요하다.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살고 있나? 아, 제가 보기엔 더 주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나중에 확 몰려올 거예요. 나이 그래요? 먹으면. 범례님은 약간 뭔가가 텅 비어 있는 그게 좀 싫으신가 보다. 근데 약간 전형적인 저도 약간 이렇거든요. 뭔가 비어 있는 시간이라던가 아무것도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오면 못 견디는 게 아까 2시간 침대에서 조용히 견디고 하시고요.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연다 했잖아. 시간을 아껴서 그 2시간을 만드는 거지. 아 인정. 그건 뭐 괜찮지 않나요? 약간 인정. 우리 세대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맘 편히 쉬지 못하고. 그럼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진짜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앞 시간에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제 이거로부터 도망쳐야 되잖아요. 뭐 도망친다? 벗어나야 되잖아요. 네, 이제 릴렉스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우리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쉬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휴가를 왜 갈지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굳이 찾아볼 조사해요. 아, 우리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음. 익스피디아라고 앱 있잖아요. 여행사. 네, 거기서 유명한 앱. 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가를 왜 갈지, 휴가가 왜 필요한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가는 일정 기간을 두고 가는 휴식을 말하는 거죠? 네, 사실 말이 휴가지 여행 뭐 여행. 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 무려 68.6%의 사람들이 지친 마음과 영혼을 달랠 편안한 휴식이라고 이유로 꼽았대요. 그러니까 이걸 왜 조사하냐고. 재밌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여행 가는데 왜 가는지 궁금은 하잖아. 뭐 다시 영어는 뭐라고? 다시 말할 가치도 없어요. 난 그래도 다 이야기해야지. 두 번째, 8.9%는 더 큰 세상을 보며 견문 넓히기. 이건 뭐 이해가 되네요. 7.6%.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접하며 자극받기. 같은 얘기네요. 이것까지 자기 개발에 그러니까 사용하시는구나. 연결하는. 네 번째로 새로운 것들을 접하며 유학, 미래 설계 등의 아이디어 얻기. 6.9%. 2, 3, 4위는 사실 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에는 다 뭔가의 의미를 찾고 싶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치. 결국 안 쉰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래도 68.6% 대다수가 마음과 영혼을 쉬러 휴일 간다고 하네요. 영혼이란 단어가 좀 웃기다. 왜요? 네. 그 익스피디아 담당자가 뭐 영혼이라는 단어를 좋아했나 보네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휴가라는 게 온전히 내가 이제 집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생각하면서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론가 멀리 새롭게 떠나고 뭔가 이제 여행이라고 부르는 해외여행 이런 것들만 휴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쉬는 형태,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는 형태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또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사람들은 즉각적인 휴식을 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도중에 약간 이제 배고프면 도시락 딱 까먹는 것처럼 그 순간 딱 쉴 수 있는, 갑작스럽게 어디서든지. 직장인에겐 쉽지 않은 거긴 하네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니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해외여행은 딱 며칠 기간을 내고 가는 건데 일하다 도중에 딱 뭐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네, 그 정도. 네, 그런 개념으로. 나는 약간 그거 생각했어. 갑자기 들어눕고 네. 난 좀 자야겠어. 근데 사실 회사에서 그런 거 보장해주면 좋긴 하죠. 저는 아까 SNS를 보는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게 짤 보는 걸 좋아해요. 잠깐 즐거움을 네. 유희를 즐기는 거. 그게 길어지면 이제 자기 전에 2시간 되는 거지. 이제. 그지. 또 요즘에 진짜 이 말이 처음엔 좀 웃기긴 했는데 호캉스라는 말 우리 진짜 많이 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유행했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하던 커피 한 잔보다는 조금 규모가 커진 거긴 한데 그래도 휴가를 내지 않고 주말에 1박 2일 정도 근처에 있는 서울에 있는 건 아니겠네요. 내 집 거주지 근처에 주변에 있는 내 집 근처에 있는 호텔에 가서 하루 쉬고 오는 요게 좀 뜨는 것 같아요. 안느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호캉스에 대해서. 저요? 부들부들 손을 떨어요. 왜 나야? 가장 트렌디하신 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 중에선 제가 제일 트렌디하죠. 호캉스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친구랑 몇 번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와이프랑 결혼 전에 한번 가봤어요. 너무 옛날 아니에요? 작년인데요. 맞네. 어디로? 어떻게 다녀오셨죠? 두 분은 안 가봤어요? 저도 한 번 갔다 와봤습니다.
정확히 어떤 형태로 가야 호캉스인가요? 그냥 호텔 가면 뭐 호캉스. 호텔만 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호텔에 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면 호텔은 뭐 자야 되니까 꼭 숙박을 하지만 숙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을 여행하잖아요. 근데 호캉스는 호텔에서 쉬는 것 자체를 여행으로 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대로 된 호캉스죠. 그래서 호텔에 있는 모든 부대 시설을 뽕을 빼면서 맞아. 네. 티백 그래서 다 챙기고. 전 안 챙겼어요. 아하. 잘못 먹으면 유료 그 바닥에 상품 먹으니까 나오죠? 조심하세요. 근데 저는 와이프 때문에 호캉스를 처음 가봤는데 응. 개인적으로는 뭐 와이프가 좀 화낼라나? 즉각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영혼을 씻어낸다?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집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밥을 먹으려고 해도 뭔가를 해 먹어야 되고 꺼내 먹어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호텔에 감으로써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의식주가 해결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가는 거지. 이게 약간 뭐랄까요? 영혼의 휴식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게 근데 그걸 약간, 위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님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로 릴렉스를 잘 못하시고 뭔가를 하는 형식의 릴렉스를 피곤해. 좀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막 근데 좀 더 릴렉스 활동 있잖아. 호캉스의 목적이 딱 그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뭔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근데 제 말은 그런 거죠. 사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다. 그 어떡하지? 정도는. 집에서도. 아 근데 차이점이 저 뭐죠? 사람 어떡하지? 저 같은 경우는 호캉스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직군에 있어요.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요일 금요일을 휴가를 내고 1박 2일로 호캉스를 좋은 호텔로 간다. 몸은 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신은 직장에 귀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가 터졌다고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야 되는데 금요일까지 끝내야 뭐 월요일 날 낼 수 있으니 빨리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는 회사에 귀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경우가 좀 특수한 것 같은데 그거는 해외 어디에 가 있든지 연락이 오면 마음이 불안한 건 되게 똑같잖아. 활동을 해야 잊어버린다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건 법률님의 개인적인 문제인 거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제 직군의 자꾸 문제로- 문제인데 아니, 문제로 제가 몰아가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호캉스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아 오히려 그래서 더 사실 해외는 좀 다른 얘기고.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호캉스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육체적 노동을 그 순간 안 한다는 것 전 그거 플러스 그거밖에 없는 것 같긴 아니 해서 저는 거기다 플러스 너무 근데 좋은 곳에 있잖아요. 비싼 곳에 비싸고 좋고 모든 게 다 최고급에다가 일회용에다가 침대도 너무 새하얗고 밑에 내려가면 수영장 있고 이런 곳에서 쉰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세계에 봉사를 해왔는데 세계가 나한테 봉사를 하는 그치, 곳이니까. 내가 돈을 이래서 버는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고 저는 법률님 사례가 오히려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아는 분은 호텔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그분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부러 호텔 가서 해요. 또 다른 호텔 편한 가서? 곳에서 하고 싶어서. 근데 또 그분이랑 법률님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참 다들 돈이 많은가 보다. 저도 뭐 전화 올 수 있고 일터에서 뭐 이런 불안감이 있지만 호캉스를 하는 시점에는 다 속세와 단절하고 약간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던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상한 거예요 지금. 호캉스를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육체적인 휴식만 있을 뿐이다. 호캉스는 그쵸. 정신적 휴식은 보장되지 않는 공간이다. 그런 의미예요. 해외 여행에 비교해서는. 근데 저는 사실 호캉스를 가기 전까지는 이거 왜 가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 뭐 그치. 구경하고 싶은 데 있으면은 뭐 평소에 집에서도 그냥 당일치기로 여행, 그러니까 구경하고 오는 평소처럼 하고 올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서울이 이제 제 뭔가 생활 반경이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서울로부터 벗어난 공간이에요. 거긴 또 그 호텔이라는 공간 자체는. 약간 대사관 같이. 뭐 핀트 안 맞아 지금. 뭔 대사관이야 갑자기. 뭔가 이게 뭐 국가적인 싸운다. 경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넘어가시죠. 네. 거기는 어떻게 뭐 대사관이라는 표현이 틀린 것도 아닌 게 제 생각에는 뭔가 전 세계 어디도 아닌 것 같은 그냥 그 호텔 자체라는 느낌이 자기만의 들었어요. 공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연락이 자꾸 올 수 있지만 일부러 좀 끊어내고 온전히 내 쉬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구나 해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육체적인 것도 안 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뭔가 이제 마음먹기에 따라서 좀 끊어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즉각적이면서도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명상을 취하면서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불안감을 하나씩 다 내려놓는 거죠. 저도 한때 요 명상을 사실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해보려고- 명상을 그럼 지금 주기적으로 하세요? 아니요, 잘 안 해요. 잘 안 그러니까 해요. 한때 이제 해보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굉장히 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결국 좀 혼자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잠시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에만 집중을 하면서 내가 뭐 그 순간 화나고 뭐 지치고 짜증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그냥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냥 바라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특정한 유형의 명상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보기엔 가장 네. 입문의 명상법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인도에 있는 명상법, 뭐의 명상법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은 잘 없고요. 그냥 제가 몇 번 해봤던 그 경험이 그런 거였는데 썩 괜찮더라고요. 다른 분은 명상을 하세요? 저는 근데 꽤 해왔어요. 오. 자기 전에. 근데 이건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자는 거죠. 틀어놓고? 뭐요? 유튜브에 명상 영상. 유튜브를. 왜 웃어요? 아니 나는 스스로 하는 걸 생각했어. 아니 근데 그런 가이드를 받으면서 하는 건 명상은 좋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처음에는. 저도 스마트폰에 명상 앱을 깔고 맞아. 거기 이제 이어폰 소리를 듣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줘요. 제가 아까 했던 그 이야기를 눈을 해주더라고요. 감으세요부터 네네, 해가지고. 네네네. 아.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를 하는 거죠. 해봐야겠다. 명상까지 당신은 트레이닝이네. 뭐 이렇게 당신은 몸에서 멀어집니다. 이렇게. 최면이에요 거의. 약간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근데 이거 장기 해보니까 너무 이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요? 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명상한다고 하잖아요. 왜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높은 자리를 하면 사회적 지위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약간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신문 읽기와 함께 꼽는 게 명상인데 그거랑 지위랑 무슨 상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파고드세요. 명상을 잘 하다 보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든 거 있잖아요. 뭐 편집이야. 나는 예민해. 왜 편집해요 이거? 예민하잖아. 예민해. 나는 파고들지 마.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뭐 이런 거 그래, 있잖아요. 그런 거 네. 일반적인 거예요. 뭐 그런 선에서 딴 생각하거나 뭐 잠을 자거나 눈을 뜨고 뭐 보거나 해도 자책하지 마라. 그냥 그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내 마음을 지켜보고 그냥 흐르는 거를 그냥 좀 이제 가라앉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럼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예요? 안느니 저는 보기에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휴식 얘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휴식, 현재에 집중하는 거. 제가 아까 왜냐면은- 얘기했던 육체적, 정신적 모든 휴식. 왜냐면 이게 현대인들이 저도 어디서 본 글인데 현대인들이 뇌를 한순간도 쉬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몸도 항상 긴장돼 있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뒷목이랑 어깨에 항상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은. 그거를 의식하고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스트레칭 하세요? 좀 풀어보려고. 좀 해보려고. 근데 이제 뇌를 한순간도 쉬지 않은 사람들이 자주 겪는 게 이제 현대인의 뭐 만성 두통, 피로함 이런 것도 이제 뇌 노휴식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명상을 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뇌를 계속 굴리고 있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렇지. 명상하는 동안은 아무 생각을 최대한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명상이야말로 제일 근본적인 휴식 방법이 아닌가? 그냥 그거 명상을 보통 뭐 잘 모르지만 30분 해요? 네, 제가 보는 영상은 30분짜리랑 1시간짜리. 그럼 그 30분을 딱 하고 나면 끝났을 때 약간 기분이 달라요? 점점 잠이 들어요. 잠이 들어요? 잠이 들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하면 생각이 맑아지고 더 뭔가 개운해져야 아니에요. 되는 거 아닌가? 명상은 원래 잠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 맞는 그 거예요? 명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는 팟캐스트를 제가 자주 들었는데 음. 명상에서 뭔가 잠이 드는 게 가장 잘 된 방법이라고 릴렉스를 하더라고요. 시켜주는 거군요, 사람을. 잠이 들면 진짜 잘한 거래요. 네, 그럼 돌아와서 우리 이제 알면 알수록 좋다에 좀 가까운 파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 휴가의 역사 짧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 근데 이거 보면서 의외로 이랬구나 하는 정도로는 재밌었거든요. 네. 일단 고대 로마 시대부터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쉬는 것 자체가 휴가 자체가 굉장히 특권이었대요. 그래서 아무나 다 쉴 수는 당연히 없었고 귀족들만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휴가라고 하면은 물 좋기로 유명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온천 여행. 진짜 물이 좋은? 예.
온천을 하러 음. 여행을 가는 거를 보통 휴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귀족들이. 무슨 물 생각하셨어요? 아니 뭐 자연 경관이 좋다든지 아. 쉬기 좋은 곳이라든지 휴양지. 그거 생각했다고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아느님 뭐 넘어가시죠. 아니, 꼭 넘어가시죠. 넣어주세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 진짜로 워터가 좋아. 그래도 거기가 휴식의 장소였다는 얘기잖아요. 대중목욕탕 뭐 이런 것처럼. 아 근데 일반적으로 물이 좋은 곳은 자연 경관도 좋지 않나요? 아 그렇게 되는 건가? 그만하시죠. 이제 네, 오늘 망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온천에 치유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로마 사람들은 식민지 곳곳에 물 좋은 온천을 개발해서 휴양지로 삼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행을 다녔고 이건 따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 클레오파트라도 파묵칼레라는 그 터키의 온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온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시대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역사적인 배경은 없어서 어쨌든 온천을 가는 걸 주로 쉬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중세로 넘어오면 이제 카톨릭이 번성을 하면서 그 당시에 쾌락과 사치의 로마 문화는 근절해야 된다. 그래서 목욕하는 거는 온천하는 거는 배척했다고 해요. 대신에 성지순례를 가라. 이래가지고 아니 온천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아니 왜 자꾸 사족을 붙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뭔가 즐기고 풍류하는 거를 근절하고 네 맞아요. 뭔가 근면 성실하게 이제 뭐 성지순례 한다든지 종교에 이렇게 좀 더 뜻을 둔다든지 그런 네. 의미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종교적인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것 자체를 휴식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대중교통 당연히 없고 뭐 길도 제대로 안 닦여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게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지에 가서 기도하면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거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들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뭐 이제 많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휴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휴가랑은 개념이 많이 다르죠. 중세 말기로 넘어와서는 기사들이 세계 각지를 방랑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 각지를. 근데 이게 여행의 개념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적 같은 거죠. 방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도적이요? 네? 뭘 털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사람을 도둑질하는 진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기사들이? 네. 근데 이게 이유를 보니까 장원제라고 예전에 그 중세에 있던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에서 영주의 재산은 맏아들한테만 물려줄 수 있었대요. 마다? 맏아들, 첫째. 맏아들. 맏아들. 네. 그래서 나머지 귀족들은 귀족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도 애매하고 뭐 형한테만 빌붙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걸 찾아서. 불쌍해. 진짜 불쌍하다. 네. 몰락이네요, 몰락. 그게 불쌍해요. 그래서 불쌍하죠. 귀족이라 농사도 못 지어. 아, 할 수 진짜. 있는 게 잡상인도 없는 못해. 거지. 약간 그러니까- 가관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난.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게 방랑을 했던 그런 기록도 있다고 그게 합니다. 휴가다. 그러니까 뭐 휴가라는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음. 여행을 떠나고 어쨌든 돌아다닌다라는 개념으로 뭐 비슷하다고 해서 넣어봤는데 사실 이게 쉼은 아니죠. 어떻게 그쵸. 보면 일이죠 이거 자체가. 근데 사실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휴가네 싶은 건 아직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죠. 언제쯤 나올지. 다음 휴가는 뭐죠? 그래서 좀 많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유급 휴가가 처음 생겨난 걸 또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 하는 게 이제 돈 받고 일을 하면서 돈을 받은 상태로 며칠을 쉬는 걸 유급 휴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인에게는 네, 그게 진정한 직장인한테는. 휴가죠. 네, 그래서 이 최초의 유급 휴가가 언제 생겨나는지 봤는데 1920년대 프랑스에서 처음 생겨났대요. 야, 갓 생각보다 역사가 기네요. 네, 한 100여 그래요? 년. 그러게 생각보다 길다. 왜냐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노동 착취에 대한 그게 엄청 컸잖아요. 사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1920년에 처음 생긴 거면 진짜 대단한 거네요. 사실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오기 직전에 휴가라는 개념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에서 산업혁명 처음 생겨나서 노동력이 엄청 착취되다가 이제 그 노동력을 너무 착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에 뭐 몇 시간만 일하는 근로기준법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요건 이제 그 바로 다음인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정해주고 줄이다가 이제는 쉴 수 있는 날도 보장을 해주게 된 단계예요. 그래서 찾아보긴 했는데 그 얘기는 사실 뺐어요. 휴가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파리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정치, 경제, 재정 전문지인 그러니까 신문이죠. 랭포드 마시옹이라는 신문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술국장이었던 뒤랑이라는 분이 노동조합의 운동가이기도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사장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회사의 이제 노동자들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시작이 돼서 촉발된 계기라고 합니다. 모든 역시. 직장인의 아버지 같은 분이죠. 근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사장이라 생각해봐. 맞아. 쉬는 직원에게 돈을 왜 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은 감히 넣으려고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것도 국가도 아니고 한 기업의 사장이 돈 벌려고 회사 세웠더니. 대단한 거죠. 그런 면에서 더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거기도 하겠죠. 성함 한 번만 다시 들어볼까요? 뒤랑이라는 분인데요. 음. 이름이 정확히 뭐였지? 그냥 제가 뒤랑이라고만 찾아놨네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사회주의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소식이 접해지고 하면서 점점 더 관심을 받고 더 이제 대중적인 지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점점 더 이렇게 운동이 불다가 1936년 5월 3일에 돼서야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 노동자들의 요구가 본물이 터지면서 이제 생겨난 협정이 마티뇽 협정이라고 협약이라고 이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유급 휴가가 법에 제정이 됐어요. 프랑스 법에.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봤더니 유럽 국가들이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뭐 1931년인가? 하여튼 다 그래서 30년대 중후반 이후로 해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유급 휴가가 법으로 제정이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맨 처음엔 뭐 조례였다가 점점 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점점 유급 휴가가 번지게 된 이유가 이렇게 유급 휴가를 줬더니 일의 능률이 오르더라 뭐 이런 거랑은 무관하게 뭐 그런 번진 건가요? 논리를 내세워서 노동자들이 더욱더 이렇게 시위를 하고 뭐 데모를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아마 쟁취해낸 거죠. 유니온의 힘이었겠죠. 네, 그래서 프랑스가 사실 이 유급 휴가 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역시나 제일 이런 노동 운동의 시초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 운동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가 약간 노동 시간을 칼같이 지키기로 좀 유명한 국가죠. 맞습니다. 잘 쉬는 국가? 그 뉴스에서 한번 기사로 봤던 게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자기 시간이 끝나는데 교대자가 안 오는 거예요. 네. 손님을 태운 상태의 버스였거든요. 설마. 내려서 집에 가셨대요. 자기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랬으면 융통성 없다느니 그러니까 직업 의식이 좀 없는 거 아닌가? 그치, 직업 의식이 서비스 의식이 없다는 없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 프랑스에선 그게 가능한가 봐요. 맨 처음엔 15일이었다가 점점 늘어났대요. 1936년 지나서는 2주일, 56년에는 3주일, 69년에는 4주일, 그래서 82년에 결국 5주일. 그러니까 그 워킹데이 기준으로 5주일이라는 거는 25일을 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요? 네. 근데 거기에 공휴일은 따로 있어요. 근데 또 프랑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뭐 좌파 쪽에서 그렇게 노동운동을 더 지지했지만 우파 쪽에서도 보수 쪽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운동을 거부하지는 못했다 그래요. 너무 큰 흐름이니까. 네. 그쵸. 우리나라는 국민의 어때요? 대부분이 노동자니까. 우리나라는 유급 휴가가 15일 있습니다. 현재. 맞아요. 15일 있죠. 그러니까 워킹데이로 치면 3주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년도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유급 휴가를 지급하고요. 또 법정 공휴일을 15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일을 다 세보니까 15일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적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웠던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급 휴가 제도가 아예 없어요. 쉬면은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무조건 무급 휴가만 있고 공휴일이 10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가별로 어느 나라가 좀 많이 쉬고 적게 쉬나가 봤는데 오히려 의외로 미국이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급 휴가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약간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도 워라밸 되게 좋은 걸로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진짜 걔네도 야근 이런 거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걔네는 오히려 인턴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슬슬 너무 애들 피 빨아먹는다 해서 유급으로 뭐 얼마 이상 줘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무급 인턴이 너무너무 만연해요. 그리고 그걸 당연시 여기고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스펙을 쌓으라고 더 권장하는 사회인 거네요. 그러니까 더 무급이지만 너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이 맞아요. 논리잖아요. 회사의 입장은 일을 알려달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가 왜 돈을 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말 그대로 배우러 왔다 이 생각이구나. 근데 또 미국은 기업 자본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고 네. 모든 전 국민이 그 사상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발도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쉬는 날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급휴가 15일, 법정 공휴일 15일. 그러니까 1년에 총 30일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근속 연수가 늘어나면은 더 쉴 수 더 있죠. 주는 회사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 보장된 거고 음. 연차가 쌓일수록 휴가 일수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칼같이 잘 지켜지겠지만 중소 아래로만 내려가도 사실 그림의 떡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다 쓰지도 못할 뿐더러 못 쓰더라도 돈으로 안 주는 회사가 태반이고. 돈 안 주려고 일부러 쉬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휴가 내고 출근한 적 많으세요. 아, 그거는 진짜 아, 못했다. 진짜? 왜냐하면 휴가를 남겨도 돈을 안 줄 건데 휴가를 남기면 이력이 남잖아요. 네. 뭔가 돈을 안 줬다는 이력이 잡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내라고 해요. 그리고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은 이제는 근데- 없어졌다고 해요. 아, 네. 그래요. 네. 아버지 땐 그랬다. 근데 그 휴가 내고 출근하시는 날은 자발적으로 출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분위기상. 없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나와라고 한 거예요? 아니 너 금요일 날 출근하지? 네. 그날 휴가 쓰고 나와? 아. 이런 거죠. 음. 네. 지금도 아마 중소 이하로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일 네. 다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요즘처럼 워라밸을 중시하는 법률이 강한 이런 기조에서는 그쵸. 이력을 안 남기려고 휴가를 강제로 소모시키고 혹은 강제로 소모시키고 또 출근하게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휴가 일수로 얘기를 돌아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까 프랑스는 5주 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급휴가가 3주라서 그러니까 뭐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완전 적은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막 그냥 더워서 쉰다 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그 5주를 여름에 그러니까 4주 정도를 연달아서 쉰대요. 여름 방학인 거야 거의 한 달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일주일 정도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쉬고 그렇게 해서 쉬는데 우리는 그 3주를 연자로 못 쓰잖아요. 거의 못 쓰죠. 연자로 쓰면 뭐 집에 가야지 영영. 거의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휴가를 쓰는 제도 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나? 그러니까 일수로는 이거는 매길 수 없는 거지. 맞아. 단순히. 근데 사실 회사를 다녀보면 쉬라고 해도 4주 쉴 수 있을까요? 근데 모든 그런 분위기면 쉴 수 있겠죠. 근데 나만 그렇게 되면 못 하겠지. 그치. 그렇지. 이게 다들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한다는 뜻은 다들 무언가의 담당자가 돼 있다는 얘긴데 4주가 사라지면 담당자가 이게 굴러갈지 사실 좀 의아하긴 해요. 한국 시스템 내에서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사실 일은 누가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 그래서 사실 프랑스에서도 그게 나름의 사회 문제가 되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국가 성장률이 갈수록 뭐 1%도 안 되고 부채 비율은 자꾸 쌓여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쟁취를 한 거긴 하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점점 손해 보는 순간이 올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럼 프랑스에서 알아서 해결하겠지만 걔네 걱정할 때 아니에요, 저희 맞아요. 지금. 너무 잘 우리나라도- 살고 있어, 그들.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개인의 휴가 이야기를 해볼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는 나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휴가 이야기를 하나씩 듣고 싶어요. 이건 진짜 뭐 여태까지 했던 뭐 그런 잡식적인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고 온전히 여러분 패널들의 경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신혼여행. 장소 때문인가요? 아니면 장소 때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금액? 싸서? 많아서? 비싸서. 아. 사실 내가 이렇게 언제 또 와볼까? 내가 보기에는 평생에 한 번이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질 정도로 돈을 호사스러운 무진장 여행을 썼구나. 갔다 왔구나. 호사스럽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사실 신혼여행이라는 테마가 일반적인 여행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냥 쉬러 가는 거잖아요. 그치. 말 그대로 휴양. 근데 약간 이게 휴양이구나. 음. 그런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무리하긴 했어요, 사실. 아,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봐도 돼요? 저는 모리셔스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섬을 갔다 왔는데 네. 아프리카? 우와. 네. 비행 시간만 거의 뭐 19시간? 맞나? 몇 번 환승했어요? 미쳤다. 환승 두바이에서 한 번. 한 번만 환승한 거예요? 네. 그러면 거의 10시간 탄 거네요? 그쵸. 와. 가면은 그 모리셔스라는 섬이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신이 모리셔스를 보고 천국을 만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관광 멘트를 쓰는데 근데 뭔가 거기는 섬이 작기도 해서 볼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많은데
그때는 또 이제 제 성격상 못 쉬긴 하는데 그때만큼은 진짜 쉬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무 생각 안 하려고. 그리고 또 그렇게끔 또 돼 있어요. 막 프라이빗 비치도 제공을 해주고 네. 뭐 풀빌라에 있으면 또 우리만 그 한 채를 온전히 쓰는 거잖아요. 너무 좋았겠다.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한 모리셔스에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아무 생각 없이 쉬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껏 찾았던 그 아무 생각 안 하고 쉬었던 그러니까 내가 호캉스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죠. 호캉스에선 절대 느낄 수 없었던 호캉스 갈 돈을 좀 모아서 모리셔스를 가세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그 나라도 휴양지로 큰 나라기 때문에 그 나라예요. 섬이긴 한데 모리셔스가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휴양 쪽이 되게 발달도 잘 돼 있고 액티비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찾으면 있긴 한데 그냥 쉬는 곳이에요. 골프장도 되게 많고. 그냥 휴양지네 진짜. 네, 그래서 그때 약간 돈도 많이 들었고 이때만큼은 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각오를 다지고 가기도 했고. 저는 뭔가 주기적으로 가야겠다 하는 곳이 테마파크. 놀이공원? 제가 전 세계에 있는 유니버셜이랑 디즈니를 다 가는 게 버킷리스트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테마파크가 제일 좋은 여행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놀이기구 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예쁜 광경을 보는 게 좋은가요? 약간 그 텐션을 즐기는 거 아닐까요? 그 놀이공원에 갔을 때 즐거운 그 기분? 뭔가 아기가 이제 다시 어린애 된 것 같고 신나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고 그리고 롤러코스터 탈 때 걱정이 없잖아요. 그냥 떨어지기만 맞아. 하니까. 진짜 재밌었겠다. 그런 걸 느끼는 거. 그 놀이공원에서 매표하고 들어가기 전에 네. 음악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맞아, 그 맞아, 테마공원에 테마송이 들어오려오잖아. 뭐 아,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라든지 맞아. 진짜 뭐 기분 좋은 거. 그 노래 들을 때 그 두근거림이 기분이 좋죠. 집에서 가고 똑같이 싶다. 그 노래를 틀어도 그 마음은 안 아, 나겠죠. 절대 안 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회사 갈 때 들으면서 가요 그럼. 저는 저기 보령에 머드 축제 예. 축제를 하러 간 건 아니고요. 그 축제가 열릴 때 그 봉사활동, 통역 비슷한 그런 활동하러 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2주 동안 있었는데 오래 계셨네요. 네, 거기 있으면서 묵었던 그리고 일했던 사실상 휴가였죠. 그때가 되게 기억에 남네요. 근데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쉬러 간 게 아닌데 되게 뭔가 힐링 받고 오는 그런 네, 맞아요. 기간들이 있어요.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요. 그때 제가 지구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 지구대요? 네, 그러니까 저녁 10시부터 그 아침 6시까지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막 오잖아요. 그럼 이제 머리에 피 질질 나면서 막 이제 외국인 분들 오시면 조서 쓸 때 옆에서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거였어요. 대단한 일 하셨네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많이 안 오고 그래서 거기 가드가 있었어요. 카투사 한 분이 계시고 그 이제 미국 가드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계속 이렇게 노가리 까고 아니면 뭐 사람 없으면 바깥에 막 돌아다니고 모기약 뿌린 다음에 약간 그런 재미. 그리고 사실 이제 6시 일 끝나고 자잖아요. 네. 그럼 다시 일 시작할 때까지 그 시간이 있잖아요. 또 노는 거. 네, 그 시간에 이제 뭐 구경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또 바다를 좋아하신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조용한 바다를 즐기긴 좀 그랬고 너무 막 바글바글하고 난리가 나니까. 사실 저는 그런 여행이 더 좋거든요. 어디 장소를 딱 하나 정해놓고 살아보기. 네, 거기 며칠 지내면서 뭐 거기서 이제 별거 안 해요. 뭐 그 앞에 뭐 빵집에 가서 빵 사오고. 근데 약간 내가 다 아는 곳이잖아. 거기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여기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고 단골이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고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뭐 한 달 살기 뭐 그런 요즘 유행이죠. 유행이기도 하고 그럼 또 이걸 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내가 만약에 한 달 살기를 하면 나는 여기에 살아보고 싶다. 모리셔스. 모리셔스. 무조건. 저는 바로 생각난 거는 그 오스트리아 빈. 뭐 오페라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어서? 거기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예술 철학의 도시? 네. 그러니까 한창 20세기에 막 이렇게 거기 되게 유명한 카페 몇 개가 있어요. 아마 막 뭐 되게 유명한 과학자랑 뭐 철학자랑 프로이트 뭐 이런 분들도 거기 계셨고 모차르트랑 베토벤이랑 다 빈에서 나왔거든요. 그 뭐 코코슈카 막 유명한 음악가들이랑 건축가들도 한꺼번에 살았던 도시예요. 빈이라는 신기하다. 도시가. 그래서 거기에 카페 같은데 몇 개 유명한 게 있는데 거기에 가면 구스타프 클린트 뭐 이런 화가들이나 뭐 이렇게 되게 유명 인사 같은 사람들이 같은 데를 막 이렇게 드나들면서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자기 하고 있는 작업 얘기도 하고 이게 막 예술가랑 과학자랑 철학자랑 뭐 시 쓰는 사람이랑 별로 이렇게 구분 없이 섞여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책 읽으면서 그게 생각이 났는데 그게 되게 재밌는 기억으로 물론 지금 가면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관광객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한 달 살기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접으면서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거를 이제 물어보려고 해요. 마지막에 네, 제일 단순했던 그 질문. 저는 이제 휴가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다 취향이 있을 거잖아요. 휴가지를 고르는 취향이 있어서 나는 휴가를 또 간다면 도시에 갈 건가 자연에 갈 건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취향이 갈리는 그거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각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인지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두 개 중에. 고르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저는 딱 하나를 못 찍어요. 저는 무조건 자연인데 그러나 묵는 곳과 생활 반경은 도시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뭐 도시 이름으로 제일 예를 들면 적합한 보라카이 같은 데는 이제 나가면은 바다와 뭐 우거진 산들이 있는데 호텔은 최고급에 이런 데여야 돼요. 그러니까 막 오두막 이런 데서 못 자니까. 안느님이랑 저는 완전히 똑같은 의견이에요. 아까 그 모리셔스? 모리셔스가 약간 그런 식인가요? 그럼요. 뭐 휴양지니까. 장난 아닙니다 거기.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되게 뭐 최고급이고 뭐 이럴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러니까 워낙 좀 마구 구르다 보니, 근데 좀 편의 자체는, 그러니까 뭐 가령 인터넷이라든지 뭐 아니면 내가 이런 테마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바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나오고 싶으면 바로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좀 날이 좀 덥다 그럼 어디 들어가면 바로 시원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오지 자연이면 그래 너무 막 자연은 힘들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약간 중간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완전 도시거나 완전 자연이어야 돼요. 양자택일 해야 된다. 그럼 나도 도시. 도시? 저 완전 편의점은 자연은 있어야지. 못 가. 아프리카 그런 숲 같은데. 아프리카 숲이요? 저기 어디 홍콩이나 이런 데 생각해. 그러니까 뭐 여행지니까 뭐 최소한의 그런 잘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오두막 모기 뭐 그런 엄청 건 들어오고. 있지만 일단 휴가이긴 한 거죠, 도시여도. 응. 네. 휴가 그럼 도시 할게요. 도시. 저도. 네, 도시. 맨해튼 이런 데도 휴가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죠. 저도 사실 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갈리는 게 없네요. 근데 이거는. 이거를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진짜 뜻이 있어. 나는 뜻이 있는 자연인이다에 분들. 나가셨구나. 그 정도. 근데 저를 그러면 저는 자연도 가고 싶은데 그걸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최근에 갔다 왔던 여행지 중에 제일 만족스러웠던 데가 아이슬란드. 근데 거기서 저는 자연 경관의 매력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막 폭포 떨어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그래서 이 다음은 또 자연을 가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번 여름에 몽골을 가거든요. 몽골 정도면 막 자연은 아니죠. 완전 자연이죠. 몽골. 근데 몽골도 약간 울란바토르 좀만 벗어나면 완전 막자연. 그러니까 리얼 자연. 그 울란바토르로부터 해가지고 고비 사막에 다녀오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게르에서 자고. 네, 게르에서 자고 며칠 동안 차 타고 가서 보고 뭐 거기 사막에서 모래 썰매 타고 낙타 타고 재밌겠다. 이제 뭐 돌아오는 일정. 무슨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 데서 그쵸. 옷 제대로 갖춰 입고 배낭 메고 네. 오지 탐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진짜 모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행은 많지 않은데 제 기준에는 그 정도는 모험이죠. 모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밤에 자려고 딱 누우면은 막 은하수가 쏟아지는 거를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저희가 도시로 꼽았던 이유는 그렇게 몽골을 또 가니까 그 다음 여행지는 도시에 가고 싶다 요거였거든요. 네. 이제 마무리 해볼 건데요. 근데 보통 다 마무리 할 때 우리가 마무리 멘트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이상한 신보가 들었나 봐요. 뭐 쓸데없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가 있을까? 여러분께 휴가 이행시를 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로. 잠깐만 지금 머리 아니, 회전. 이런 건 미리 사전 공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뭐 이거 머리 쓰고 너무 막 멋있는 당황스러워. 말 하려고 저 하면 먼저 재미없어요. 할게요. 네, 뭐야? 휴가는 가 가고 싶을 때 가자. 좋아요. 통과요? 이래서 저거 먼저 통과요? 아니 뭐 통과 아니고 없어요. 그냥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있죠. 뒤로 갈수록 부담은. 사모님도 하실 거죠? 장모님 해야지, 해야죠. 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사실 생각도 근데 하죠. 저는 진짜 생각 안 했어요. 자 우선 슐라님 하신다 그랬으니까 휴 가. 가고 싶어. 다들 고개를 떨구게 만드는. 아 재밌네. 나 어떡해. 휴. 하모님 먼저요. 휴
그럼 나는 다른 거 하자. 저는 근데 휴, 생각을 안 하고 하세요. 휴. 다들 아, 그래요? 화났어. 휴. 마이크가 꺼졌나? 휴. 휴지는 가. 갖고 가세요. 아, 이런 거 생각해왔다. 느끼니까. 솔직히 생각해왔다. 지금 생각했어. 근데 뻥치지만 생각해왔죠. 아, 시간 벌지 말. 한 휴. 5분 전에 생각했어. 뭐 됐다고? 휴. 근데 너무 생각하면은 그래. 오히려 뭐 진지해지니까 못하겠어. 그냥 막 하세요. 그래, 저 펄스로 해야 돼. 휴지는 갖고 가세요보다 나을 거 아니야. 휴. 진짜 모르겠어. 뭐 휴, 뭐 다른 거 할까요? 휴가, 가. 가자. 그 좋아요. 좋아요. 네. 잘하네. 평이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바로 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러니까 편집해서 앞에 넣어야겠다. 아니야. 웃음소리까지 다 편집하고. 벌써 이 장고가 들어가는 목소리였어. 벌써. 네. 어쨌든 오케이. 뭐 재밌었어요. 이걸로나마 뭔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재밌었다.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휴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해보긴 했는데 일은 나에게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휴가를 가야 되나? 나의 이번 휴가는 어땠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각자가 조금씩 마음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